당신 주변의 무서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 겪으셨던 일을 조용히 이야기해 주신 적이 있다. 아버지가 어릴 때 자주 놀러갔던 큰어머니 댁에는 사촌 형들이 있었고, 아버지는 그 집에서 함께 놀며 가을이면 감도 따고 밤도 주우며 유년기를 보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다. 놀다 보면 꼭 큰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실 즈음엔 어김없이 아버지가 집으로 서둘러 돌아오곤 했다는 것이다. 큰어머니가 무당이셨는데 어릴 때 본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했는지 지금도 잊지 못한다고 하셨다. 하지만 딱히 매몰차거나 못되게 구신 건 아니었다. 오히려 아버지에게 잘해주셨고 친절하신 편이었단다. 다만 그 분위기 자체가 어린 마음에 늘 부담스럽고 무서웠던 모양이다. 큰 사촌형과 작은 사촌형, 3살 터울의 형제였는데 아버지는 그들과 자주 어울려 놀았다. 그런데 유독 큰어머니는 이 3명이 밖에 나가는 걸 매우 싫어하셨고, 특히 물가에 가는 것을 극도로 금기시하셨다. 어느 날은 이렇게 꾸짖으셨다고 한다. 이놈들, 내가 물가엔 가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냐? 혼나는 게 일상이 되다 보니 결국 아버지와 사촌 형들은 한여름 더운 날 몰래 계곡에 가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게 몰래 계곡을 놀러갈 다음 날을 기약하고 집으로 돌아가려던 참에 큰어머니가 아버지를 불러 세우셨다. 아무 말 말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거라. 무슨 이유인지는 묻지 못했고 분위기상 거절할 수도 없었다. 셋은 저녁을 먹고 방에서 자게 되었다. 그날 밤 큰어머니가 아이들을 부르셨다. 내일 너희가 물가에 가려는 거 안다. 아무리 말려도 갈 걸 내가 어찌 모르겠니? 그래서 말인데 정 가고 싶다면 나도 같이 가자. 셋은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론 오히려 좋았다고 한다. 어른과 함께면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을 거란 생각 때문이었다. 다음 날 계곡으로 향했다. 아버지와 사촌 형들은 수영을 제법 잘했기 때문에 준비물 없이 몸만 왔고, 큰어머니는 오래된 타이어 튜브와 밧줄 등 구명 도구를 챙겨오셨다. 계곡에 도착하자 셋은 신이 나서 물에 뛰어들었다. 다이빙도 하고 물장구도 치고 온몸으로 여름을 즐겼다. 그런데 큰어머니는 돗자리를 펴고 앉은 채 계곡을 주시하셨다. 계속해서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뭔가 중얼거리셨다. 한참이 지나고 다른 아이들도 슬슬 빠져나갈 때쯤 아버지는 아직 혼자 물속에 있었다. 그 순간 큰어머니가 뭔가를 외치셨다. 잘 들리진 않았지만 이상해서 그쪽으로 고개를 돌려봤더니 사촌 형들은 이미 물 밖에 나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때였다. 아버지의 다리가 갑자기 돌처럼 무거워졌다고 한다. 마치 모래주머니라도 단 것처럼 종아리부터 움직이지 않게 되었다고. 깊은 물속에서 점점 아래로 끌려 들어가는 그 느낌. 당황한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팔을 휘저으며 겨우 수면 위로 올라와 소리쳤다. 그 순간 어디선가 타이어 튜브가 날아와 아버지 옆에 떨어졌다. 큰어머니가 던진 것이었다. 아버지는 튜브를 부여잡았지만 도무지 몸이 빠져나오지 않았다. 허우적대며 간신히 머리만 물 위로 떠있는 상황이었다고. 주변에서 사촌 형들이 밧줄을 던졌지만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다. 결국 작은 사촌 형이 밧줄을 몸에 감은 채 계곡으로 뛰어들어 아버지를 끌어냈다. 구조된 후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숨을 몰아쉬며 구토를 했고, 큰어머니는 말없이 계곡을 응시하셨다. 그리고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다. 이제 그만 놀고 집에 가자.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소금을 한 움큼씩 맞고는 방에 들여보내졌다. 큰어머니는 신당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셨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였다. 구조 당시 큰 사촌형이 먼저 들어가려고 하자 큰 어머니가 손사래를 치며 말렸다고 한다. 안 돼! 너는 들어가면 안 돼!
왜요? 지금 저 동생이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말다툼이 오가던 와중에 큰어머니는 갑자기 작은 사촌형에게 밧줄을 붙고 작은 사촌형을 들여보냈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는 작은 사촌형에게 구조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었다.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약 5년 후, 큰 사촌형은 물놀이 중 익사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한참 후에 큰어머니는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조용히 말씀을 꺼내셨다고 한다. 내가 어디 가서 말은 안 했지만 사실 우리 큰아들은 원래 물과 인연이 좋지 않았어. 그래서 그날 너희 셋이 물놀이를 가겠다고 했을 때도 물가에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린 것이었고, 특히 그날은 유독 느낌이 안 좋아서 내가 직접 따라 나선 거야. 그렇게 너희를 따라 나섰고 계곡에 도착해보니 계곡 가장 깊은 곳에 물귀신 셋이 둥둥 떠다니는 걸 봤단다. 처음엔 네 뒤통수만 보고 맴돌더니 큰애가 물에 들어가려고 하자 갑자기 셋이 큰애를 노려보더구나.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 채 말이다. 그래서 네가 빠져서 허우적댔음에도 내가 절대 들어가지 못하게 말린 거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날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물에 잡아먹힐 팔자였던 거지. 그날 이후 아버지는 다시는 물에 들어가지 않으셨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수영을 못하시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다가 내가 한번 물에 빠진 적이 있다. 그때 아버지는 망설임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나를 구하셨다. 그 모습은 누구보다도 빠르고 정확했다. 난 그때 처음 알았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수영을 잘하시는 분이라는 걸. 그리고 아버지가 물에 들어가지 않았던 이유를. 어릴 적 그날 아버지를 바라보던 귀신들의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